제가 오늘은 이제 전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전기 얘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핵심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 우리나라 핵심 문제고 이거 잘못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릴 게 뭐가 넌 맨날 망한다 그러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전력의 부채 총계입니다. 101조, 104조 좀 줄었다가 2017년부터 문재인이 집권하고서부터 적자가 쫙 늘고 2021년에 45조까지 이렇게 145조까지 갔죠. 그리고 지금은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가장 쉽게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2022년 같은 경우에 2022년이 이제 에너지 그 적자가 되게 크게 났거든요. 30조 가까이 적자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0조 한전 부채 200조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게 2022년이었는데 2022년에 여러분 어땠냐면 한국전력은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우리한테 전기를 팝니다. 전기를 사서 전기를 우리한테 파는 거거든요. 전기를 얼마에 샀냐면 181원에 샀어요.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사들, 뭐 발전소들 많죠? 그 발전소들에서 평균적으로 181원에 전력을 사서 110원에 판매했습니다. 전기를 1kWh, 킬로와트아워예요. 킬로와트 시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181원 킬로와트 사서 71원씩 적자가 난 거예요. 71원씩 밑지고 파니까 한국전력의 그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장사 보통 안 하죠, 여러분. 181원에 사서 이렇게 손해 보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가스값이 LNG 값이 올라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도매가, 소매가 나오는 표 한번 보여드리면 2021년에 이렇게 이게 이제 한 1년을 통계로 이렇게 한 거였고요. 2022년 1분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2022년 다 합치면 155원에 사서 120원에 판 거예요. 150원에 사서 120원에 팔아서 33원씩 해서 32조의 적자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이제 거의 안정적이고요. 가스 가격이 $50를 가면 저렇게 30조가 적자가 나고 LNG 가격이 $10 선으로 가면 적자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제가 트럼프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기 때문이냐면 기록적 생산 수출 증가 예고 LNG 수요 사상 최대 기록을 하고 있다. 미국의 LNG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릴이 뭐죠? 우리 드릴 있잖아요. 땅을 파서 셰일 그리고 LNG 있는 대로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생산을 하면 수요가 있어야 생산을 하죠. 수요는 있습니다. 미국 분들. 수요 있어요. 한국 여기 수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산하시면 가격이 떨어져서 저희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다 얘기하는 건 트럼프 정부가 LNG를 기록적으로 생산해 준다면 우리는 에너지 한전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에너지 관련돼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단가 킬로와트 아워당 그 단가를 알려드리면 원자력은 60원에서 70원입니다. 원자력은 60원에서 70원 사이 50원대 내려갈 때도 있고요. 석탄은 100원에서 130원. LNG는 150원에서 25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 300원도 넘어가요. LNG 발전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130원에서 200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갈 때는 140원까지 내려갔다가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러면 200원까지 올라가고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 한 180원 정도, 풍력 같은 경우 신재생 태양광은 130원에서 200원, 신재생은 120원에서 180원 정도고 수력은 인정. 수력은 제가 신재생으로서 인정합니다. 왜?
신재생은 아니고 이제 자연재해인 거죠. 수력은 인정하는 게 70원에서 100원이에요. 아유, 수력 정도로 싸면 내가 풍력도 싸고 태양광도 싸면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130원, 200원, 뭐 120원, 180원, 원자력은 60원인데 이렇게 비싸가지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석유 발전은 250원 이상입니다. 석유 발전소는 거의 안 하다가 급하게 전기가 필요할 때 돌리죠. 피크 부하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전기가 더 필요한데 어디 발전소 돌릴 데 없어. 일단 석유라도 돌려. 이럴 때 되는데 석유가 25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카일라스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가가 다르잖아요. 제일 높은 발전기 돌린 거 그게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자력은 정말 많이 남겠죠. 그 원자력은 돈 많이 법니다. 원자력은 많이 벌고 그리고 이 개통 한계 가격이 그러니까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로 가격이 돼서 그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SMR 개통 한계 가격도 쫙 올라갑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에너지 전환으로 가면 우리나라 거덜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한전이 흑자는 아니라도 적자를 면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 가격표 보셨잖아요. 이 가격표 보셨죠, 여러분? 이게 에너지 가격을 얼마를 올려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 에너지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자 내야 되잖아요. 200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200조가 이미 쌓여서 200조에 대한 이자 원금 갚는 거 생각하잖아요. 야, 한전 전기요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를 쌓아놓으면 그거는 회사 망하라는 얘기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쌓아놓으면 산업 경쟁력, 그래서 전기요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산업 경쟁력도 그리고 가계 소득도 줄어든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정치에서 진짜 중요한 거고 먹고 사는 거랑 진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기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아까 SMR 그래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원자력 같은 것들이 비중이 높아져서 평균 가격을 낮춰야죠. 마지널 프라이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스나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걸 좀 비싼 전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 가스는 비싼 에너지라니까요. 아까 가격 불려드렸잖아요. 180원, 150원, 180원 막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든지 우리는 수력은 더 늘리기는 어렵고 그러니 석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석탄도 미세먼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야. 요새 석탄 포집 방법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탄소 배출권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석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치적으로 힘들 것 같고 원자력 비중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한전이 저 에너지 이 도매가하고 소매가를 맞춰줘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재명 얘기 나오면서 에너지 연금 같은 거 했잖아요. 신한군 그 햇빛연금, 풍력연금 제가 이러는데 그거 여러분 조합 가입 비용 얼마인 줄 아세요? 조합에 가입하는 비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을 내고 조합을 가입을 하면 거기에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몇 천만 원씩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햇빛연금도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2021년에 첫 지급을 했어요. 신안군 얘기인데 이게 신안군에서 전라도로 지금 번져,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전라도 분들은 노 나는 거야. 이 신안이나 이 일대 분들은. 자, 제가 이거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3년 만에 100억이 돌파했어요. 3년 만에 100억이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자, 이게 햇빛연금이에요. 햇빛연금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첫 지급했을 때 17억, 2022년에 36억, 2023년에 47억, 그렇게 해서 3분기에 100억을 돌파했어요. 10월 기준으로. 4분기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만 4분기도 이제 많이 주겠지. 그래서 이 인자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주민 1775명, 신안군 전체 인구의 28.2%가 이렇게 받았고, 일부 가구는 연간 최대 1690만 원을 받아요. 이 햇빛연금을. 저 돈은 어디서 나오나고요? 한전에서 주는 돈이죠. 한전에서 에너지 이걸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해서 준 돈이죠. 에너지 협동조합이 에너지를 생산했고 그거를 한전이 구매해서 그 돈을 주고 한전이 적자 보면서 준 돈으로 지금 이렇게 햇빛연금을 가입비 10,000원. 에너지 협동조합 가입비 10,000원. 10,000원 내면 한 가구가 최대 1690만 원. 야, 너 지린다. 그래서 비급면, 신이면, 중도면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완공되고 가동이 곧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동되면 그러면 신안군 인구의 28.2%에서 45%까지 이거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햇빛연금이 이래요. 그다음 햇빛연금 다음에 여러분 지리는 게 바람연금이야. 바람연금은 그래서 제가 미쳤냐 윤석열 그러면서 해상풍력 100조 투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김소희 의원한테도 뭐라고 했었던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거예요. 바람연금은요 2030년까지예요. 2030년까지 8.2 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거든요. 이거 되면 연간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연간 얼마냐? 지금 3년 동안 300억이라고 했죠. 한 3년 동안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합쳐서 100억이었는데 이 바람연금은요. 연간 3천억이에요. 연간 3천억. 느낌이 오십니까? 풍력이 알짜야. 풍력이. 자, 2022년 11월 13일 한겨레 보도예요. 야, 좋겠다. 순항이라서. 바람연금 지급할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 순항이다. 3.2 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 조성 완료 시 연간 3천억 규모의 주민소득이 창출 예상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이야. 1인당 600만 원이야. 1인당 600만 원이라고. 신안군 전체 주민 4만 명이 대상이다. 일단 자은도 해상풍력단지라고 있어요. 96메가와트 규모인데 주민 2,300명 대상 연 32만 원에서 12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2026년 초에 지급인데 여기 이것도 한겨레에서 이런 거 참 고마워. 이런 거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니네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세 이하 신안 아동. 애들 이제 18세 이하 미성년자 120만 원씩 주겠대요. 연간. 120만 원. 연간 120만 원. 신안에 사는 사람 애들은 좋겠다. 1년에 120만 원씩 용돈 받아서 18세 이하 신안 아동들에게 120만 원씩 지급한다. 야, 10,000원 내고 여러분 조합에 가입하면 이렇게 떼돈을 벌어. 그 돈은 어디서? 다시 말씀드렸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한전이 사준다니까. 한전이 도매로 이걸 사줘서 이래서 해상풍력 이렇게 쭉 가가지고 경기 쪽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단지 이런 데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 더 비싸게 사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전기 가격이 똑같은 태양광인데 주민 참여형으로 주민 참여형 뭐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주면 유재일 사장님이 100원에 생산하셨어요. 이만큼 생산하셨어요. 100원이요. 옆에는 주민 참여형으로 만드셨네요. 120원에 사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걸 여러분 더 정확히 얘기하면 REC라고 그래요. REC. 이게 REC도 이제 좀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트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는 건데 REC라고 하는데 이 REC를 이렇게 사주는 건데 이거 나중에 개통 한계 가격 REC 이거 좀 얘기 복잡한 거긴 한데요. 주민 참여용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20%를 더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지금 몇 배가 됐냐? 아까 주민참여용으로 조합에 가입 뭐 10,000원, 뭐 몇만 원 이렇게 최소 10,000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몇 배짜리 사업일 것 같으세요? 저 주민참여용 에너지 사업에 가입하면 수익이 몇 배일까요, 여러분? 200배. 200배요, 200배. 200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복잡한 얘기 좀 더 얘기할까요? REC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전력 도매 가격에 더해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현물 시장에서 S&P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REC의 가치를 높게 받으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서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조합은 이런 방식으로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을 높인다. 우대해줍니다. 우대. 20% 0.2 20% REC 가중치가 0.2예요. 20%가 더 비싸죠. 주민 참여형 똑같은 전기인데 주민 참여형으로 해주면 20%더 REC를 비싸게 사준다고. 말을 하면서도 답답하고 이거를 오른쪽 사람들이 너무 몰라 이런 거를. 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말이야, 망구야. 200배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입할 때 보실까요, 여러분? 주민들이 조합 가입비 형태로 직접 투자금을 개인당 1만 원 한 번만 내면 해마다 200만 원의 수익금을 돌려받는다. 근데 이건 여러분 200배가 아니죠. 올해도 200만 원, 내년에도 200만 원, 내후년에도 200만 원, 10,000원만 내면 우리 동네에는 햇빛이 쨍쨍하고요, 바람이 불어요. 이거 여러분 대장동보다 더 심하지 않아? 솔직히 대장동보다 여러분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완성이 되냐면 여러분 이래서 이재명 공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신한국민 모두에게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2030년까지 10기가와트의 태양광과 해방 세상 풍력을 이용해 신한국민 모두에게 최소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생산성은 어디 국 끓여 먹었냐?
기본소득이 저렇게 탄생합니다. 기본소득이 저렇게 탄생하고, 에드워드 박님 더 찾아보세요. 지금 인구의 28점, 주민 1만 775면 28.2%. 그리고 4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재명의 전라도 1번 공약이었어요. 2022년 1번 공약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도. 그래서 제가 한동훈을 제가 극혐하는 게 김소희 같은 사람 해상풍력 특별법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크라이막스죠. 그래서 100조 한국 나라 예산 들어가고 뭐해서 하는 이 100조 해상풍력 사업 중국산이 싹쓸이. 그러니까 윤석열도 제정신인 인간은, 윤석열은 몰랐을 거야. 무식해니까. 무식해. 내가 보니까 이 아저씨는 실무 개념이 없고 뭐 그래. 그리고 이 법은 국민의힘에서 법을 내요. 김소희 의원 같은 분이. 우리는 호구입니까? 자, 이런 거 또 길게 얘기를 하면 많이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원포인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재생할수록 한전 적자 누적이거나 국민에게 전가되는 거. 애플님 띵동댕. 저는요, 여러분, 멋이 중한디에 대해서 그냥 뭐 이제 싸우지 않고 이제 지쳤어. 나는 내 할 얘기 할 거야.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겠지. 멋이 중한지 잘 생각들을 해보시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들 좀 하고 살자. 일반 시민들은 호구 맞죠.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 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이 빙신 같은 서윗한 보수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말 문제가 많다. 송배정만 문제도 또 제대로 돼 있어서 해상 송전망 이런 거 한다고 난리치고 지질 않나. ESS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그냥 에너지 만들어서 그냥 태워버리고 이질 않나. 쓰지도 않는 에너지를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ESS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근데 ESS도 무지하게 돈 많이 들어가지. 거기다가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산각 가서 태양광을 하면 자연을 보존하자는 거야. 자연을 해치자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저는 모호하게 얘기하던데,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원전은 유지하겠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탈원전은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지는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만 연한까지 안전성이 보증될 때까지만 계속 쓰다가 그 다음에 새로 짓지 않겠다 이건데, 여러분, 원전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우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누구 좋으라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내고 이 비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이. 자,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뭐 지금 뭐 탄핵이고 뭐고 해서 다들 그거에 정신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뭐 할지를 봐야 된다. 뭐 할지를. 뭐 9시에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낮에는 이런 얘기 주구장창 할 거야. 주구장창해서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여러분 힘내십시다. 저도 힘내고요. 여러분도 힘내고, 이 방송을 듣는 요 분들이 진짜 한 줌이야. 우리나라에서 왼쪽하고 오른쪽 다 미쳐가지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듣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한 줌이라고요. 갑갑해. 저대 좌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오른쪽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